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실전, 그죠? 수능 완성 실전편 제4회 13번에 17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17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것이 바로 16번, 17번 문제, 그죠? 예. 16번 문제가 그 정답률이 34.6%, 그 다음 17번 문제가 정답률이 50.0%. 그래서 오답률 1, 2위를 차지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려웠냐라고 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은 단어부터 나눠봅시다. 자, 빅데이터 산업의 앞에다 이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죠? 예. 스테가노그래피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인베딩 앞에다가 3, 다시 쭉 내려가서 LSB 방식의 문제 앞에다가 4. 그 다음 다시 쭉 내려가서 와우 WOW 방식 앞에다가 5, 다시 내려가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앞에다가 6,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자, 첫 번째 단락, 그죠? 예, 쭉 갈게요, 그냥.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위변조가 쉽다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흔히 쓰는 방법으로서, 그죠? 예, 바로 원본을 표시하는 뭘 사용한다고요? 워터마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것,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하는 우리 PDF 파일 같은 데에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 시켜 있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정되어 있죠. 그래서 워터마크를 문서나 이미지의 배경에 넣는 것이다.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 프로그램 보게 되면 워터마크 제거하는 프로그램도 또 존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쳐놓고요. 밑줄 쫙 추는 바랍니다. 이 워터마크는 문서나 이미지의 미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렇지, 안에 이제 워터마크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정보 인식에 방해가 되면 읽어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잘 못 읽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제거의 가능성도 있다. 뭐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워터마크 제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워터마크 다 제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워터마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썼지만 결국은 이 워터마크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다시요. 우리 과학기술집을 읽어 나갈 때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도 존재한다고요?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같더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죠? 예, 디지털 데이터에서 한다고요. 어떤 문제점을, 그죠? 예, 워터마크로 됐습니까? 예, 워터마크로, 그죠? 예, 해결하고 했지만, 결국 워터마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적되더라.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방안이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넣기 바랍니다. 스테가노그래피 다시 네모 깡 맞춰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밑줄자.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상에 비밀 데이터를 삽입하여 전달하는 기술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워터마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뭐라고요? 스테가노 그래피라고 하는 것이더라. 당연히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제시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한 번 더 비밀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상에 비밀 데이터를 삽입하여 전달하는 기술을 우리는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기술과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바로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다. 핵심 달동 간추놓고 체크 됐니? 예. 그러면은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됐나요? 예. 이것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바로 그러한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는 것, 없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그죠? 예. 바로 존재 자체를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숨기는 것이더라라고.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터마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이미지의 어떤 미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문서나 이미지의 미적 가치를 떨어뜨린다. 거기에 정보 인식에 방해가 되는 것. 거기에다가 뭐 제거의 가능성,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 딴 것보다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다고요? 예, 정의를 내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스테가노그래피의 적용 과정, 이거 적용 과정 다시 밑줄자 쳐놓고요. 보통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암호화하는 단계 다시 밑줄자. 그러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 앞에다가 뭐라 써주면 되겠니? 첫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것과, 그 다음에 커버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 됐습니까? 예. 그게 몇 번의 단계가 되겠어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요. 바로 이 스테가노그래피의 됐나요? 예, 적용 과정을, 그죠? 예, 적용 과정을. 자, 몇 단계로 나눠놨다라는 거야? 두 단계로 나눠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예, 먼저 뭐 한다고요? 암호화 됐나요? 예, 암호화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커버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커버 된다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라는 것들이 사실 오브젝트를 커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암호화 단계가 있고 그다음 커버 오브젝트 단계가 있더라. 근데 커버 오브젝트 단계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대상에 된다고요? 은닉하는, 됐나요? 은닉이란 뭐야? 숨긴다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요. 예. 이걸 좀 제대로 써볼까요? 글자. 예. 대상에,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은닉하는, 됐나요? 예. 그러한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커버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이 두 단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두 단계에 대한 설명 내용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정보를 은닉하는 과정을 됐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베딩이라고 한다. 그럼 다시요. 자, 여기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그죠? 예.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됐습니까? 예, 정보를 은닉하는, 됐나요? 숨기는, 됐나요? 예. 그러한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의 임베딩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정의 나오는 거 일단 다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숨긴 결과물은 됐나요? 뭐가 된다고요? 스테고 오브젝트라고 한다. 그래서 정보를 됐나요? 예, 숨긴 그죠? 예, 결과물이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 스테고 오브젝트라고 한다. 스테고 됐습니까? 예,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것은 정보를 어떤 숨긴 결과물에 해당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에 하나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보자. 예를 가지고 정보라고 합시다. 그죠? 예, 자, 얘를 어디에다가 자, 요 대상에다가 만다고요? 숨긴다. 그래서 봅시다. 그죠? 예. 됐니? 오케이. 자,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임베딩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를 대상에 숨기는 과정. 됐나요? 예. 그걸 임베딩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된다고요?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 스테고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스테고 오브젝트라고 하더라. 됐니? 예. 그래서 임베딩과 스테고 오브젝트에 대한 이야기.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암호화 단계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저 앞에서 이제 다시요. 스테가노그래피를 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암호화 단계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생략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생략할 수도 있는데, 암호화 과정이 생략된 스테가노그래피는 구현이 쉽지만, 결국은 다시 한다고요? 아하. 보안에는 어떤다고요? 취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단점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암호화 단계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다 암호화돼 있지 않으니까 보안에는 어떤다고요? 취약한 그런 어떤 단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반면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암호화 과정에 있는 스테가노그래피
스테가노그래피의 경우는 당연히 보안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로 비밀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은닉성이 떨어질 수 있더라라는 또 뭐가 있다는 단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암호화를 생략하지 않고 암호화를 한다, 실현한다라고 봅시다. 됐습니까? 예. 실현하다. 그러면은 보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좋아. 그렇지만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 데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죠? 예. 비밀 데이터의 그죠? 예. 크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은닉성은 됐습니까? 예. 은닉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다시 말해,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지, 뭐. 됐으니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암호화 단계 가지고 있는 뭘 제시했다고요? 바로 장점, 그 다음에 단점에 관한 설명을 어디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 세 번째 단락 가는데, 자, 세 번째 단락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인베딩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해서라고 했다. 그럼 다시 인베딩 뭐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이제 은닉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암호화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닉하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인베딩 과정을 거친다면 이래 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계속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개발되는데 다시 한다면 인베딩의 방식은 됐나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 가지더라.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 중에서 이제 고전적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뭔다고요? LSB 방식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이제 설명한다라는 거야? LSB, 어떻게 한다고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그럼 다시요. LSB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설명했지만 결국은 뭔다고요? 정보를 은닉하는 과정에 속하는 거야. 다시 숨기는 과정에 속하는 거야. 즉, 인베딩의 뭔다고요? 과정에 속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LSB 방식인데 뭔데? 자, 다시 밑줄자. 이 방식은 이미지의 픽셀 값을 구성하는 최하위 비트를 바꿔서 정보를 숨기는 거다. 다시 한번 이미지에 됐습니까? 예, 픽셀 값이 존재하고 됐니? 예, 그 픽셀 값의 최하위를 됐나요? 뭐 한다고요?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 방식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LSB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그로부터 설명 나가는데, 자, 이런 어떤 원리 설명은 여러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냥 갈로 열고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자라고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단나 갈로 딱 열고, 그죠? 예.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 보자. 됐습니까? 보세요.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 하나의 픽셀은 정, 녹, 청이라는 세 개 채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각 채널은 빛의 강도에 따라서 숫자 나왔습니다. 0에서 255 달떠나까 쳐놓고요. 사이의 수치를 자 8자리 이진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몇 자리? 8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진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1, 1, 1, 1, 1, 1 그 다음에 0, 0 해가지고 8자리 이진수 나타냈단 말이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 예를 들어서 설명되는 거죠. 적색 채널의 픽셀 값이 예를 들어서 252라고 한다면, 됐나요? 예. 그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1111110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252면은 1111110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1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베딩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 1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인베딩 한다. 자, 그럼 앞에서, 자, 뭐라 그랬니? LSB 방식은 됐나? 픽셀 값의 최하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여기 11111100의 최하위는 뭐가 되죠? 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걔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 그럼 0을 가지고 뭘로 바꾼다는 거야? 1로 바꾼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0 어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를 바꿈으로써 픽셀 값이 어떤다고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LSB 방식은 다시 미줄까요? NLSB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요 LSB 방식은 됐나요? 예. N에 됐으니까 예. LSB 방식으로 그죠? 예. 만다고요? 확장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방금 전에 사례는 N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야? 한 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됐으니까 예. LSB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두 개, 세 개를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이는 이제 인베딩 정보 양에 따라서 하위 n개의 비트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 n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의 됐습니까? n개의 뭐 한다고요? 비트를 바꾸는 방식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더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3회 됐습니까? 예, LSB 방식이라고 해보자. 됐니? 예. 그러면은 뒤에 있는 몇 개를 바꾼다는 거야? 세 개를 바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1, 1, 1, 1, 그 다음에 0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 1, 이런 식이 되겠죠.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가야 되겠구나. 그죠? 예. 이거 되겠네요. 1, 1, 1, 1, 그 다음에 1, 0, 1, 1. 그러니까 100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 011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방식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자, 물어보자. 뭐가 바뀌게 돼? 픽셀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근데 봐봐요. 자, 얘를 가지고 적색의 252 됐습니까? 픽셀을 가지고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게 되면은 바뀌는 적색이 어떻게 된다고?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색감에 이상이 있겠니 없겠니? 색감에 이상이 있겠죠. 됐습니까? 예. 왜냐면 최하위의 한 개를 어떻게 된다고 바꾼 것과 뒤에서 세 개, 자, 네 개, 다섯 개 다 바꿨다 생각해봐. 그럼 얘는 붉은색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갑니다. 보세요. 최하위 비트 정도의 차이는 육안으로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왜곡이 발생하지 않지만 문제는 인베딩 용량을 어떻다고 늘리게 되면 다시 한다면 앞에 있는 얘를 어떻다고 늘리게 되면 됐니? 예. 결국 스테가노그래피어스의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 왜 그런 거겠어? 결국은 픽셀의 차이가 나타나 안 나타나? 육안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정보가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미안한데 저 뒤에 문제 잠깐 봐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됐나요? 예. 그래서 가의 이유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됐니? 예. 다시요. 이유 문제 문제. 전제 문제 문제, 근거 문제 문제.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 위 5cm, 하위 10cm.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하위 비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픽셀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것이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많아질수록 그 픽셀의 값이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색감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니? 안 드러나겠니? 드러나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15번의 이유 몇 번이 된다고요? 선지 5번 끝.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베딩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변경되는 하위 비트 수가 어떻게 한다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픽셀이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지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색감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데이터의 존재가 어떻게 한다고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LSB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러한 LSB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나타났지만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예.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문제점이 된다. 다시요. 우리 과학기술 주문에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걸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일단 해결 방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예.
자, 네 번이 단락에 이러한 어떤 LSD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됐습니까? 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다시 넘쳐 결합니다. PVD 방식이더라. 아하, PVD 방식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역시 인베딩 방식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시요. 자, 인베딩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그죠? 정보를 은닉하는 과정이라 그랬어. 그죠? 예. 그러니까는 PVD 방식도 정보를 은닉하는 하나의 과정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예. 보세요. 이 방식은 다시 또 미쳐볼까요? 특정 색 채널에서 두 픽셀의 차이 값에 따라 데이터의 크기를 달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 보세요. 특정한, 됐나요? 예. 세 개 채널에서. 그럼 예를 들자면은, 적색이면 적색, 녹색이면 녹색, 청색이면 청색. 됐습니까? 예. 거기에서 두 픽셀에, 됐나요? 예. 두 픽셀의, 됐나요? 예. 픽셀의 무엇을? 차이 값에 따라서. 그죠? 예. 차이 값에 따라서.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이다. 그죠? 예,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럼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의 붉은 채널이 하나 있다. 됐나요? 예. 자, 거기 이제 된다고요? 픽셀 값이 된다고 두 개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 차이 값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를 나눠서 숨기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니까 앞에서 한 개만을 가지고 된다고요. 다 숨기기에는 드러나기 쉬우니까. 그죠? 그 픽셀이 가지고 있는 값의 차이만큼 해가지고 된다. 데이터를 숨겨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즉, 다또 간단히 보세요. 픽셀 값의 차이가 큰 윤곽선 부분에는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픽셀 됐나요? 예. 그래서 픽셀 값에 어떤다고요? 차이가 그죠? 예. 많으면 많을수록 됐습니까? 예. 많은 어떤다고요? 데이터를 숨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유사한 픽셀 값을 갖는 부분에는 유사하다라는 것은 픽셀 값 차이가 어떤다고요?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는 어떤다고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어떤다고요? 숨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예. 자, 이를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얘기하겠어? PVD 방식에 대한 설명, 다시 한다면 숨기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해나가겠지.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다시 또 강의 쳐놓고요. 그죠? 예. 첫째 해놓으면 되겠죠? 자, 두 개의 픽셀을 하나의 블록으로 하여 전체 이미지를 나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째, 그죠? 예. 두 개를 가지고, 그죠? 예.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됐나요? 예.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그래서 된다고요? 먼저 나눈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전체 이미 나누고요. 그럼 이제 한 블록 안에서 특정 색의 차이 값이 나오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차이 값이 어떤다고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차이 값의 표를 보는 거고요. 그 표에 따라 가지고 어떤다고요? 몇 개를 바꿀 것이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삽입 가능 한다고요? 비트의 수를 됐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됐어.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 한번 살펴보자. 보세요. 자, 청색 채널에서 즉 하나의 처리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두 픽셀 값이 자, 얼마 나왔느냐? 자, 150에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80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두 픽셀을 먼저 만다고 비교해 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차이 값이 얼마 나오더라고요? 봤더니만은, 30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럼 미안한데, 저 앞에 표 잠깐만 봐봐요. 자, 두 픽셀의 차이 값이 얼마 된다고요? 30인 경우에, 그러니까 16에서 31 사이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n 개수 몇 개 된다고요? 5개. 그러면은 몇 개까지? 삽입가하는 비트 수가 몇 개 된다고요? 5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죠? 예. 31에서 됐습니까? 31이 아니라 16에서 된다고 31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16에서 된다고요? 31인 경우에 5개의 비트수 가능해. 그래서 몇 개 집어넣는 거야? 5개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5개의 비트수 갖다 집어넣더라도 별로 사람들이 구분한다 못한다. 은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5개의 비트를 삽입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5개의 비트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0, 0, 0, 0, 0에서부터 1, 1, 1, 1,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까지의 데이터를 먼저 삽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삽입할 때에는 먼저 삽입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10진수로 어떻게 한다고 변환하자. 그래서 삽입을 다시 갑니다. 예, 삽입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그죠? 예. 자, 뭘로 바꾼다고요? 아하, 10진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10진수로 변환된 데이터를 차이값 범위표에서 해당 구간에 최소값에 더하여 새로운 차이값을 다시 뭐 한다고요? 정한다. 그럼 다시요. 그렇게 나온 10진수를 자 보세요. 그렇게 나온 10진수를 됐나요? 예. 앞에 나와 있는 차이값에 뭐라고요? 최소값이죠. 됐습니까? 예. 최소값에다가 뭐 한다고요? 더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더해준다. 됐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뭘 만들어낸다고요? 새로운, 그렇지. 차이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 예.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1000이라고 했습니다. 11000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10진수로 나눠보자 하게 되면은 2, 4, 8, 16.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2, 4, 8, 16. 16이 되겠네. 맞죠? 오케이. 16 맞나? 그죠? 예. 16. 11000. 맞습니까? 예. 2의 4승. 됐나요? 2, 4, 8. 맞나요? 16 맞나요? 예. 16. 16에다가 2, 4, 8 하게 되면은 8 하면은 24가 되겠네. 그래. 10진수 24.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됐니? 예. 그래서 10진수 24 됐나요? 거기에다가 자, 최소값 얼마로 했지? 16 됐습니까? 요거 두 개 딱 더해보자. 됐니? 예. 그럼 얼마 나오지? 40이 나오네요. 이해되겠니? 됐나? 그러면 40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차이 값으로서 맞습니까? 예, 등장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예, 됐어요. 그래서 차이 값이 이제 40이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 조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됐니?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1000을 삽입하고자 할 때 먼저 1을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이제 24가 된다는 거 맞죠? 1을 이제 해당 구간의 최소값 16이 앞에 더해주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차이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40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차이값이 40이 되도록 기존의 픽셀값 조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베딩 완료가 된다. 이 이야기 되겠네. 그죠? 예.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일반적인 이미지에는 유사한 픽셀 값을 갖는 부분이 사실 많다고 더 많다. 그러면 유사한 픽셀 값을 갖는 것이 많다는 픽셀 값 차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됐나요? 예. 히토그램을 통해서 분석할 경우에 비밀 데이터의 존재가 오히려 된다고 드러날 수 있더라. 그래서 픽셀 값이 유사할 때는 됐습니까? 예, 문제가 있죠.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게 된다고요? 그래, 히스토그램 됐나요? 예, 히스토그램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러겠죠. 됐니? 예. 자, 요게 이제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PBD에 관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됐니? 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의미한데 이제 16번 문제 우리 해결하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자, 1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보기의 픽셀에 PBD 방식으로 인비딩 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A에서 D는 어떻게 한다고요? 블록 표시이고 됐습니까? 이거 좀 적어놔 볼까요? 자, A, D 됐나요? 자, 200에 됐습니까? 얼마 된다고요? 170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예, 요가 A. 그 다음에 B는 봤더니만은 160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5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봤더니만은 190에 됐습니까? 예, 150 이렇게 되겠어. C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0에 됐나요? 예, 145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200에 170이라니까 차이 값이 얼마가 되지? 30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표에서 30이 차이 나게 되면은 사용 비트 개수 몇 개가 된다고요? 5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 다음에 190에 150이면은 차이 값이 40이 되고 40이 되면은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예. 거기다가 160에 150이면은 차이값이 10이 되는 것이고, 차이값이 10은 어떻게 한다고요? n 비트 개수가 몇 개 된다고요? 4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150, 145라고 한다면은 차이값이 5가 되고, 다시 5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비트 개수 수가 3개. 이렇게 되겠네. 됐니? 예. 자, 제가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잡아준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보자. 자, 1번. A에는 됐습니까? 예, A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0000에서부터 1111까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 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차이값이 30으로, 그죠? 예. 보세요. 차이값이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될 수 있는 비트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5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00000에서 어떻게 한다? 11111 됐습니까? 예. 그게 삽입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선지 1번 내용 맞고. 그 다음에 A에는 B나 D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 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 바로 비트의 개수로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B는 보니까 비트의 개수가 몇 개? 4개. D는 보니까 비트의 개수가 몇 개? 3개.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6자리 비밀 데이터 됐습니까? 110000입니다. 됐나요? 예. 110000. 자, 6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지? C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삽입할 수 있는 블록은 몇 개 없다? C밖에 없다. 왜요? 6개의 비트를 쓸 수 있는 것은 A, B, C, D 가운데서 뭐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C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선지 3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밀 데이터를 삽입하여, 자, 스태거 오브젝트를 만들다. 자, 다시요. 스태거 오브젝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인베딩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는 스태거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한다. 됐니? 예. 그러면 다시요. 이 스태거 오브젝트를 만들 때 D의 차이 값이 어떻게 한다고 줄어들 수 있더라. 그러면 D의 차이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150에서 145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됐어요? 그러면 차이 값은 얼마 된다고요? 5.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비트가 몇 개 된다고요? 3개. 그러면은 몇 자리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3자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3자리는 000에서 된다고요? 111, 이러 되겠죠.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미안한데,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다가 00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됐습니까? 예. 00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됐니? 예. 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냥 제로가 돼버리겠네요. 맞지?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갑니다. 차이값 범위가 됐습니까? 예. 맞죠? 아까 최소에서 얘는 5니까 5 들어가는 것은 몇 번이라고 그랬지? 1에서 7이라고 그랬잖아요. 1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7,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럼 물어보자. 최소값하고 더하는데 최소값이 얼마였지? 1. 됐습니까? 방금 전에 000은 어떻게 한다? 0. 됐나요? 그럼 여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1.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저 앞에서는 최소값이 얼마였지? 차이값이 5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차이값이 얼마가 됐지? 1이 됐잖아요. 됐니?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비밀 데이터를 삽입하여 스태거 오브젝트를 만든다. 다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 과정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 먼저, 됐습니까? 예. 차이 값을 찾아내고, 됐나요? 그 차이 값에 어떤다? 비트 수. 맞습니까? 예. 그 비트 수에 어떤다고요? 십진수로 만들고, 그 십진수를 가지고 어떤다고요? 최소값하고 더해. 그래야지 나오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차이 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지?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자, 150, 145, 일단은, 된다, 차이값은 5야. 됐니? 근데 5는 보니까 된다고 1부터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 비트 수는 3개니까 000에서 111을 뭐 한다고요? 삽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000을 가지고 됐으니까, 예. 자, 다시 10진수로 바꿔봐봐요. 그럼 뭐가 되지? 0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0이 되잖아요? 10진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그거 만들어 끝나는 거니? 아니죠. 그 앞에 있는 최소값하고 더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 최소값은 얼마였어? 1이었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값은, 맞나요? 새로운 차이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돼버리잖아요. 1. 그럼 그 기존에 뭐였지? 5였는데. 됐나요? 얘는 1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또 줄여버렸죠. 이해됐니? 예. 그러면 손이 4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스택 오브젝트에서, 스택 오브젝트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결과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스택 오브젝트에서 B의 픽셀 값이 각각 162, 148. 자, 갑니다. B의 값이, 자, 이거 좀 지워볼까요? 헷갈리니까. 예. 좀 지워볼게요, 이제. 예. 이렇게 갈게요. 자, B의 결과값이, B의 픽셀값이 각각 162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48 됐나요? 148이래요. 됐습니까? 예. 이라면 삽입 데이터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은 어떻다고요? 4이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스택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결과물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여기가 결과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라. 162와 148 사이의 차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14,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 결과물이 얼마였다는 거야? 14, 이래 되잖아요. 됐니? 그럼 물어보자. 원래 B는 차이값이 얼마였어요? 10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14가 되었더라.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4 차이 나는 거야? 그랬다 하시면은 안 되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결과물이 일어나왔는데 얘를 가지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이제 과정을 거쳐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과정을 거쳐 가야 되겠죠. 됐니? 예.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앞에서 요 값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에서 최소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 10이 들어가 있는 것의 최소값은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되지? 네 번째 단계에서 85잖아요.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만 14가 되느냐? 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더해야 되는 거야? 6. 요래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4가 아니라 얼마가 된다고요? 6. 요래 돼야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됐니? 여기에서 뭘 가져온다고요? 최소값하고 더해가지고 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는 4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6이 돼줘야 된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16번 문제는 선지 5번이 된다고요? 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예. 자, 다시 이제 5번에 달라갑니다. 와우 방식입니다. 됐나요? 예. 자, 요거 이제 지워도 관계없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 됐나요? 예. 근데 이제 PVD 방식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 쉽게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자, 5번 달락 갑니다. 자, 와우 방식. 와우.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몇 번 달락? 5번 달락. 됐나요? 5번 달락에 와우 방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역시 인베딩 방식의 하나입니다. 됐나요? 예. 자, 와우 방식은 데이터의 삽입 용량보다도 음닉성에 초점을 둔 인베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용량 됐나요? 예, 용량보다 그죠? 예, 어디에다 초점 맞췄다고요? 음닉성에다가 한다고요? 초점 맞춘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LSB, PVB 방식은 이미지의 각 픽셀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픽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인베딩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왜곡으로 인한 탐지 가능성이 높더라.
자, 그것이 뭐예요? 기존의 LS 방식, PD 방식이다라는 거죠. 얘들은 뭔다고요? 순차적이다. 됐습니까? 근데 반면 다 설명가 안 있었고요. 와우 방식은, 그죠? 예. 주변 픽셀들을 고려해서 커버 오브젝트라는 데이터와, 그죠? 예. 스태거 오브젝트 데이터가 그냥 유사한 분포를 갖게 만든다. 그래서 커버, 됐습니까? 예. 오브젝트와,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스태거, 됐습니까? 예, 오브젝트가, 그죠? 예. 자, 뭐 하게 된다고요? 유사한, 됐나요? 예, 픽셀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유사한 분포를 가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밀 데이터를 인베딩 할 때에, 자, 뭘 사용한다?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해서 각 픽셀의 적합도를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에 따라서 인베딩 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픽셀을 선정해서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면은 왜곡을 만들고 최소화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게 이제 와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의 단락, 그죠? 예, 6번의 단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자, 최근에는 이제 뭐가요? 인공지능이 어떻다고요? 그래,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됐니? 예.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방식이다. 합성곱. 됐나요? 예,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우리가 CNN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됐습니까? 예. 그 신경망을 어떤다고요? 활용한 그러한 방식을 많이 어떤다고요? 이용하고 있더라. 됐니? 예. 뭐가 발달함으로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함으로써. 그럼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 이 방식에서는 스태거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인코더와 정보를 복원하는 디코더를 공동으로 학습시켜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픽셀 변화를 자동으로 설계해준다. 누가 해준다고요? AI가. 됐니? 예. 여기에 생성형 적대적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면은, 됐습니까? GA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을 하며 학습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어허. 그래서 이처럼 다또 깐쳤고요. 내용 정리 밑줄 쫙 됐나요? 스테가노그래피는 단순한 숨기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보안성과 은희성에 점점 더 발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앞에서 봤던 스테가노그래피 됐습니까? 예. 그것의 어떤 여러 방식 됐나요? 예, 대한 설명. 몇 가지 나왔습니까? 4가지 방식. LSE 방식, PVD 방식, 그 다음 와우 방식, 그 다음에 합성고 신경망 활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 됐습니까? 간단히 볼게요. 윗글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자, 그냥 선지 4번 바로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 됐나요? 예. 그러면 인베딩된 비밀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쉬워진다. 아이고야. 앞에서 인공지능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다시 6번의 단락의 밑에 3번째 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어떤다고요? 찾아내기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럼 선제 4번 됐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기니디 됐습니까? 예. NSB 방식과 와우 방식, 그 다음에 합성고 신경망을 활용한 방식이란 거야. PVD는 빠졌네요. 그죠? 예. 자,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선지 3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니은은 다시 한번 와우 방식은 됐나요? 기억 다시 한번 NLSE 방식과 달리 밑줄까요?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 밑줄 쫙 됐습니까? 잠깐만.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디 나와있어요? 5번의 단락에 밑에 3번째 줄. 와우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됐니? 예. 그러면은 이건 니은 됐습니까? 와우 방식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실까요? 더 많은 데이터를 삽입한다. 더 많은 데이터 삽입 다시 밑줄자. 잠깐만. 더 많은 데이터 삽입한다고요? 와우 방식이 뭔가 이상하지? 왜? 자, 5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을 봐봐요. 됐습니까? 와우 방식은 데이터의 삽입 용량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 은닉성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4번째 줄 보게 되면은 와우 방식은 주변 픽셀들을 고려하여 커버 오브젝트의 데이터와 스태거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뭐 한다 그랬어요? 유사한 분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다시 하나 차이값을 그래 크게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차이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숨기고자 하는 데이터 용량이 크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그건 지금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은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서인 3번 더 많은 데이터를 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5단 높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사례 1번 갑니다.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히스티아오스는 하인의 머리를 밀어서 메시지를 두피에 새긴다. 어우, 끔찍해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였다. 이후 밀레투스에게 가면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머리를 밀게 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하라 라는 지시와 함께 하인을 보냈더라. 그럼 결국은 이런 거겠네요. 그죠? 예. 자, 여기에 사람의 머리에다가 됐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임상규 어떤다고요? 멋짐 됐습니까? 라고 새기고 됐니? 예. 그래놓고 이제 어떤다고 머리가 나기를 기다려 됐습니까? 예, 됐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다고요? 예, 다시 밀어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뭐 나타난다는 거야? 김상규 멋짐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 암호화 했어요? 안 했어요? 암호화 안 했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냥 뭐 했다라는 거야? 은닉만 했죠. 됐니? 또 하나 더. 자, 봐봐요. 요거, 잠깐 보세요. 예. 자, 커버 오브젝트는 뭐였어요?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그러면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는 뭐가 되는 거야? 머리 밀고 어떤다고요? 거기다가 숨고 그 다음에 머리 자라도록 놔두는 게 뭐가 된다고? 커버 오브젝트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새겨가지고 머리가 다 자라긴 했더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스태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커버 오브젝트와 스태거 오브젝트가 어떤다?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됐니? 예.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자, 이거 선지 1번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예, 선지 1번 한번 보세요. 사례 1에서 머리를 밀고 두피에 새긴 메시지 됐습니까? 그럼 두피에 새긴 메시지는 뭐가 되는데요? 그 결과물이잖아요. 스태거 오브젝트 아닙니까? 맞죠? 됐니? 예. 그래서 새긴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커버 오브젝트가 아니죠. 커버 오브젝트는 앞에 정의되는 뭐라고 했어요?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 밀고 메시지 쓰고 다시 머리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커버 오브젝트에 속하는 것이지. 됐니? 두피에다가 메시지 쓴 것, 그 내용은 뭐가 된다고? 스태거 오브젝트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됐니? 헐, 참.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고난도 문제는 항상 뭐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까?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커버 오브젝트와 스태거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を파악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잖아요.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이 질문 내용 조금, 그죠? 예, 복잡하긴 하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쫓아가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예. 자, 잘 이해 안 되시는 학생들은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